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유지윤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케이크라도 한 사갖고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케이크라도 잘라 먹고, 좀 이제 좋은 연말을 좀 보내야 될 텐데, 자, 분위기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와, 이제 8만원, 이제 79,000원, 8만원 이제 턱 밑까지 올라왔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지금 증권사 전망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증권사 전망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전망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3,500 부근, 3,400, 3,600 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다들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맞지 않을까,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맞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물린 사람들, 올해 물리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내년에 조금 올해 돈 못 벌었다 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온 뉴스인데요. 중국 증시 안 갔죠. 올해 못 갔습니다. 안 갔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다 올랐죠. 우리나라 증시도 어쨌거나 한번 상반기까지 3,300까지 좀 올랐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난리 났죠. 뭐 계속 올라갔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중국 증시는 좀 얼마 못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JP모건,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대형 투자은행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죠. 거기가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보면 내년 중국 증시가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반드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국 지수가 40% 급등한다. 내년에 40% 급등한다. 자, 글로벌 증시 중에 중국만 하락했고 저평가 매력이 나올 것이다.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 이제 아침 오전장은 뭐죠? 미국 증시가 올랐나 떨어졌나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근데 장중에는 어떤 증시 영향을 받죠? 중국 증시 영향을 받죠. 장중에는 우리가 중국 증시에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중국 증시가 막 이렇게 올라가, 그럼 우리 증시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좀 밀접성이 높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일단은 왜 올라가느냐?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정책을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막 다 풀어대니까 그 돈들이 주식, 원자재, 부동산 해서 자산 가격들이 막 급등을 했죠.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 5년 동안 뭐 하여튼 문재인 정부 때 뭐 부동산 가격 2배로 올랐고, 주식 시장도 어쨌거나 코로나19 이후에 1,400에서 3,300포인트까지 거의 코스피 지수가 100% 이상 올라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안 올랐느냐? 공동부유하고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강력하게 좀 규제를 했죠. 기업들 규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 보면 5공화국 때 그 국제그룹 있죠.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 있죠. 그거와 좀 비슷합니다. 너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공산정부니까, 한마디로 공산정부니까 그래도 이제 찍소리를 못하죠. 찍소리를 못하지만 조금 이제 영향력이 생기다 보면 중국 정부가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마디를 하면 없어져요. 없어져. 중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뭐 전전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져. 안기부가 잡아가는지 없어져요. 진짜 뭐 아주 뭐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한 달이나 뭐 두 달, 보름, 뭐 이렇게 기업인들, 한마디로 대기업 총수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졌다가 그뿐만 아니죠. 지금 뭐 연예인들, 아이돌들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전지현, 정우성들이 한 달간 두 달간씩 없어져.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찍소리 못해요. 찍소리 못하고 아주 얌전한 얼굴로 나와. 뭔가 정색된 얼굴로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보면 이거 없어졌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색한 얼굴, 뭔가 어디서 고문 같은 건 당한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사상교육이나 정신교육 같은 거 제대로 어떻게 교육을 받고 협박을 받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성폭행 당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갑자기 한 보름 정도 없어졌죠. 없어지고 나왔는데 자기는 안 당했다고 마치 밝은 얼굴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제 IOC 같은 데서도 뭐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다 없어집니다. 뭔가 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다 규제라는 거야. IT 기업이라든가 빅테크 기업 규제하고 연예 기업들 싹 다 규제하니까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속 규제만 할 수가 없죠. 규제만 할 수 없습니다. 좀 풀어줘야지. 왜냐하면 경제가 중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연착륙을 위해서는 계속 이게 좀 풀어줘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년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뭐 계속 이렇게 규제만 하진 않고 좀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놈. 자, 한마디 독재 정부에 대항하는 놈들은 한번 손 좀 봤으니. 앞으로 이제 직소는 못할 것이니 내년에 좀 풀어갖고 내 말 잘 들으니까 내년에 좀 풀어갖고 올릴 것이다. 자, 근데 얘네들은 뭐 민주정부가 서로 들어섰건 독재정부가 들어섰건 상관없죠. 오로지 돈만 쫓아다녀야 되는 거니까 주가만 올라가지고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풀어서 올라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라든가 시티그룹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이르다. 조금 더 내년에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중국 증시는 대응이 될 것이다. 여기 나와주고 있는데 많은 쪽에서 내년 증시가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우리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12명 중에 8명이 내년에 코스피 지수 3,400 이상 올라간다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하반기부터 상승하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저하고 상반기에 안 좋았다가 하반기에 좋아지는 패턴이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는 선행을 하니까 지금 투자해야죠. 지금 사야죠. 지금. 그래서 1분기 저점 예상. 저점이니까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야. 바닥이니까 지금 사야겠죠.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못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지금 비중을 확대했다가 하반기에 매도. 이 3,400이 언제 가느냐? 내년 상반기에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상반기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자, 내년 3월 9일 날 이제 정부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해죠.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을 하죠. 신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년간 신정부가 출범하고 그 1년간 첫 해에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상승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중국 증시도 한번 올라준다 얘기 나와주고 있고 미국 증시도 내년에는 뭐 약간 조정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기업별로 내년 1분기 실적이 나와준다 그러면 다시 상승 랠리가 나와준다 얘기 나와주고 있고 자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우리나라 리서치 센터장도 12명 중에 8명은 3,400 이상 간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내년 또 지난 20년간 신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는 증시가 상승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다 여러 가지 패턴 지금 여러 가지 교차 크로스를 체크를 해보면 내년 상반기에 3,000 상승하는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거의 뭐 90% 이상은 좀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폭락론자는 뭐 내년에 이제 증시 폭락한다고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 물론 이제 악재적인 요소가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대형 악재가 나와준다고 폭락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 떨어질 걸 걱정해서 투자를 못한다. 지금 못 산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늘 이러다가 이제 3,400, 3,500 가면 그때 하죠. 그때 사서 또 물려 내년 하반기 떨어진다고 이미 얘기 나와주는데 그래서 지금 하려면 지금 주가 완전 바닥일 때 지금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더 떨어질 거 걱정하면 못 사죠. 지금 여기서 돌아서는 시점, 이 돌아설 때 대형주들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돌아서는 시점은 어디라고 했죠? 우리가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들 메이저가 들어와서 여기 터닝 시켜주면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더 떨어질 걸 걱정하면은 인버스 사고 주식 투자 하거나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가 매수를 좀 비중을 확대하고 갖고 있으면 그냥 들고 가고 아니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유망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좀 하고 아니면 돈이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1순위로 뽑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내년엔 삼성전자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 이제 상반기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상반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언제 벌써 8만 전자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뭐 내년 상반기까지 96,000원, 96,000원이죠. 지금 96,000원이 고점이죠. 여기에 지금 96층에 사람이 갇혀 있어갖고 제가 자 폭포수 아래서 돛 닦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얼추 여기 부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뽑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현재 주가 별로 별로 안 좋은데 네이버를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뽑고 있더라고요. 한번 좀 볼까요? 내년 증권사에서 복수 추천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내년에 갈 것이다 추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게 지금 네이버하고 삼성전자예요. 지금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 현대차, 자동차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이 올해 못 갔죠. 전혀 못 갔습니다. 전혀 못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게 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플랫폼하고 반도체하고 지금 자동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많이 추천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추천했고요. 나머지 이제 두 군데 추천한 곳이 이제 롯데케미칼, 삼성 SDI,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비엠, NC소프트, 첨보, 하나시스템, LG 이노텍 다 들어보면 알만한 기업이고 가는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기업이 있고 바닥 짚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아직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되겠는데 일단 이 시간에는 이제 상위 위에 있는 기업들만 잠깐 차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또 지수 올라주고 있네요. 지수도 좋죠. 2,982, 3,000포인트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있고 여기서 12월에 바닥 3,000포인트에서 움직여주다가 내년 상반기 3,400, 3,500까지 가면 뭐 이게 뭐 거의 뭐 예상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형 악재, 변수 악재만 나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3,400, 3,500 증권사 리서치 센터 전망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79,200원. 와, 지금 7만 전자 깨서 6만 전자 갔다가 했는데 자,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는데 올라가 버렸어. 하는데 지금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좋죠,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거나 계속 등락폭이 심한데 삼성전자 무너지지 않죠. 지금 안 좋을 때는 어때요? 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훅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약간 올라가고 떨어지면 훅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약세장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약세일 때도 버텨주고 있죠.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심상치 않다. 내년에 진짜 증권사 전망대로 가지 않겠느냐. 특히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 여기에 조금 이제 1월부터 본격적 1월 랠리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때 만약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약 4조 정도 매도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대주 조건이 있죠. 12월 28일 날까지 주식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대주주 요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삼성전자 많이 매도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연초에 또 삽니다. 연초에 또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년 1월에는 8만 전자에 안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9만 전자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올랐다고 팔고 있는데 기다렸다가 한참 여기 물려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파는 거는 요거 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연말에 또 배당도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한참 기다려서 조금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고 또 올라가면 그때 왜 팔았을까 그러면서 또 사죠. 또 사고 또 물려. 이런 일을 지금 너무 반복을 하는데 바닥에서는 샀으면 한번 끝까지 한번 기다려본다 생각하고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자, SK하이닉스 벌써 바닥에서 9만 원에서 12만 7천 원. 좀 있으면 이제 13만 원 되겠습니다. 그 주당 거의 4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지금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1월, 2월 되면 이제 늦죠. 이제 사는 건 늦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먹을 것도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포에 질렸을 때 사는 게 정말로 맞는 겁니다. 우린 반대죠. 한참 막 좋아갖고 신나갈 때 사고 공포에 질릴 때는 다 팔고 주식 투자 다시 안 해. 또 올라가면 이제 또 사야지 하고 또 사고 물리고 계속 반복을 하죠. 자, 네이버를 추천 정말 많이 했는데
자, 지금 바닥권에 왔습니다. 37만원, 37만원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을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느냐가 상당히 여건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해주고 좀 반등해준다 그러면 네이버 좀 사야 되겠는데, 자, 아직은 기관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있죠. 계속 추천 1순위로 놔주는데 아직 안 사고 있죠. 근데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 얘기가 맞다 그러면 조만간 들어올 거야. 그럼 그때 얼른 같이 따라 사십시오, 네이버는. 자, 기아하고 현대차 올해 전혀 못 갔죠. 내년에 좀 기대해 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오늘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뉴스에 따라서 기복이 좀 심합니다. 내년에 조금 먹을 건 크진 않을 텐데 그래도 내년에 좀 갈 수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게 그 많은 종목 중에 카카오가 없어요.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가 가면 카카오가 할 텐데 카카오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카카오도 어쨌거나 네이버하고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이름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이따 마감 방송에서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